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신장식입니다. 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언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당 내부의 선거 이후에 당 내부를 이렇게 추스리고 다시 광장의 초심으로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마음을 모아내는데 지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는 당선자 간담회까지 그 워크숍까지 포함을 해서 어느 정도는 당 내부 상황이 추슬러졌다고 생각을 해서 처음으로 우리 기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준비된 모두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조국혁신당은 국민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첫째, 연대와 통합의 기댈 언덕, 단단한 기둥이 되겠습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 제안합니다. 민주개혁 진보 진영 전체가 하나가 되어 모든 역량을 총결집할 수 있도록 국정운영 원팀 플랫폼을 구성합시다. 지난 대선 당시의 원탁회의를 국정상설협의체로 격상한다면 국정운영의 엔진은 훨씬 더 뜨겁게 가동될 것입니다.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는 정신을 실천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대한 연합의 힘입니다. 우리 모두가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위해 끈끈한 팀워크를 가진 원팀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조국혁신당은 팀을 위해 헌신하고 국민이 승리하는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분열 세력의 혐오와 증오, 가짜뉴스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통합의 힘을 반토막 내고 개혁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소위 문, 조, 털, 내, 유 같은 갈라치기 프레임은 결국은 국민주권 정부의 힘을 꺾는 자해 행위이거나 정치 공작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물론 조국 전 대표 그리고 진영 전체를 향한 근거 없는 가짜뉴스가 조직적으로 양산되고 있습니다. 민주정부의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악마화도 시도 중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러한 퇴행적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타협도 없이 정치적, 법적 조치를 단호하게 해나갈 것입니다. 둘째, 검찰개혁은 재헌절 이전에 끝내야 합니다. 일각에서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로 미룰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이 바라는 시나리오입니다. 국민의 시간표는 명확합니다. 국민은 수십 년을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대통령께서 보안수사권 논의를 국회에 일임한 만큼 국회가 총리실 검찰개혁 추진단의 복수안을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국회의 원구성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국민의 바람과 국회의 논의는 보안수사권의 완전 폐지와 전권 송치 부활 반대라는 확고한 방향으로 모아졌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전당대회는 7월입니다. 하지만 검찰개혁이 먼저입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전당대회 이후로 미룬다면 더 이상 국민은 인내하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조국혁신당은 광장의 초심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는 7월 전당대회를 통해 당의 기본을 더욱 튼튼히 하겠습니다. 광장의 뜨거운 초심이 당의 가치와 노선, 정책, 조직으로 완벽하게 응집되는 혁신의 대전환점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을 치열하게 고민하겠습니다. 그 길 위에서 조국혁신당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전당대회가 끝나는 즉시 본격적인 민생개혁에 나서겠습니다. 어느 순간 국회에서 민생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국민은 호황과 불황의 극단적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주식은 저 멀리 달려나가는데 중소제조기업과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들의 소득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특히 2030 세대는 공동체가 자신을 지켜준 경험보다 각자 도생의 생존 경험을 쌓아가는 상황입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조국혁신당은 제안합니다. 국회가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세제 정비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부터 재추진합시다. 전월세 대란을 해결할 특단의 대책을 세웁시다. 그리고 반도체 특수로 확보한 세수가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국민의 삶에 투자되는 방안을 국회가 주도적으로 마련합시다. 이러한 민생개혁 방안이 정부가 제출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가 8월 안에 확실히 매듭지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조국혁신당은 언제나 광장의 초심으로 그 뜨거웠던 광장의 가치를 지켜왔습니다. 응원봉을 들었던 국민의 염원 하나하나를 늘 기억하며 모든 힘을 다해서 실천해 나아가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정치의 무가치함과 싸우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민주개혁 진보 진영의 쓸모, 정치의 쓸모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지치지 않고 싸우겠습니다. 연대와 통합의 쓸모, 민생의 쓸모, 개혁의 쓸모, 특히 검찰개혁의 쓸모를 완성하는 데 당의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만들어주신 진보적 원내 제3당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7월 25일 전당대회를 통해 더 뜨겁게, 더 치열하게 달려나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크게 세 가지 주제를 담은 기자회견문 발제가 있었습니다. 기자분들께서 소속을 밝히시고 질문해 주시면 권한대행님께서 답변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어느 기자님께서 먼저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네. 뉴스원 금준혁입니다. 대행님께서 지금 이제 당이 어느 정도 추스러졌다 이렇게 좀 판단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제 조국 전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향후 행보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조국 전 대표님은 우리 조국혁신당이 가져야 할, 그리고 대한민국이 가져야 할 비전을 가다듬고 평택 시민으로서 평택의 일상을 살아가실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혹시 뭐 그 주제에 관련돼서 이어서 질문 있으시면 이후에 계속 질문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예, 다음 기자님 질문 계속 받겠습니다. 네. 네, 저 국민일보 손영우 기자입니다. 엊그제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판결이 나왔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 판결이 1심이 나왔는데, 조국혁신당에서는 이번 판결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국힘이랑, 민주당에서는 서로 같은 판결문 두고도 서로 다른 해석을 두고 있어서, 조국혁신당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또, 이 건 관련해서 또 특검 추진이 조작기소 특검 관련한 영향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 좀 그런 데 있어서 조국혁신당의 입장에도 좀 어떤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 이런 해석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화영 말씀하시는 거죠? 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완종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이화영. 이런 분을 알지 못해서. 이화영 부지사 판결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 판결이 있었잖아요.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는 공소기각됐고 하나는 무죄가 됐지 않습니까? 검찰이 이화영 부지사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 당시 민주당 대표 또 뭐 경기지사를 이화영 부지사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조작 기소하고 범죄자로 만들려고 했다라는 점은 명백하게 저는 이번 재판에서 드러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4대 3으로 엇갈려서
결국은 유죄 판결이 난 것은 3가지 판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는 검찰이 또 법무부가 이미 내사를 했고 감찰을 했다면 그 감찰 결과를 미리 밝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스스로 교정할 기회를, 스스로를 바로잡을 기회를 뒤로 넘기고 또는 거기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손을 떼고 재판 과정이 끝날 때까지 수수방관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검찰과 법무부가 반성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조작기소 특검 관련된 질문도 하셨죠.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윤석열 정부 시기에 있었던 검찰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조작기소뿐만 아니라 검찰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특별법을 통해서 진상조사를 하고 그리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2024년부터 해왔습니다. 법안을 발의해서 계류되어 있습니다. 저는 한 건 한 건 매우 중요한 사건들이 많지만 오히려 검찰의 잘못된, 윤석열 정부 시기에 잘못된 행태를 일괄해서 꼼꼼히 모두 따져보고 특검이 필요하다면 특검으로, 자체적인 교정이 필요하다면 자체적 교정으로,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는, 그 피해자에는 이재명, 문재인 정부의 수많은 강요들과 청와대에서 일했던 분들, 그리고 조국 전 대표를 포함해서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진상조사와 수사, 그리고 피해 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화영 부지사 판결 관련한 내용까지 질의응답 드렸습니다. 다음 질문 계속 받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아주경제 이건희라고 합니다. 오늘 회견문에 AI 반도체 초과세수를 활용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혁신당은 어떤 방안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한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혜민 의원님 중심으로 해서 또 기재위에 계신, 지금은 상임위가 바뀔 수도 있지만 차기근 의원님이나 또는 저 또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고요. 관련해서는 이전에 김용범 정책실장께서 본인의 생각을 SNS에 올리셨는데, 이것을 무슨 빨갱이다 뭐다라고 하는 식의 사회적 논의 자체를 틀어막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특정한 결론을 내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인류가 처음 맞이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우리 국회가,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가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엊그제 대통령께서도 K자 성장에 대한 우려를 기자회견에서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우려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들은 준비된 내용을 조만간 내놓을 생각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인류가 맞이하는 초유의 상황이다라는 점을 인정하고, 이 부분에서 진보, 보수, 여당, 야당을 다 떠나서 우리 국민들의 삶을 지키고 국민들의 일자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허심탄회하고 본격적인 토론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김원겸 실장이 그러한 화두를 던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척이나 환영합니다. 예, AI 관련 이제 세금 문제에 대한 법안 질문까지 받았습니다. 예, 다음 질문 계속 받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 뉴시스 이창환이라고 하는데요. 대표 권한대행께서 국정운영 원팀 플랫폼을 민주당에 제안을 주셨는데, 네. 이것이 민주당과의 합당 논의가 조금 지지부진하고 쉽지 않겠다라는 판단에서 이런 제안을 주신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합당 그 자체가 목표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조국혁신당은 자강을 기본으로
연대를 필수로 그리고 합당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조국혁신당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자강을 기본으로 연대는 밥 먹듯 해야 됩니다. 연대의 실패가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흔쾌하지 않은 결과를 내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28년과 30년을 생각하면 사실은 아찔한 생각마저 듭니다. 따라서 조국혁신당의 입장에서는 연대의 밥 먹듯 연대는 필수라고 생각하고 밥 먹듯 숨 쉬듯 연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합당은 선택이죠. 합당을 통해서 지금의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느냐. 민주개혁 진보 세력이 단합하는 것이 그 방법론이 무엇일 것이냐는 차차 토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강을 기본으로 연대는 필수로 합당은 선택입니다. 예. 다음 기자님 질문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질문은 어느 정도 나온 것 같고요. 그러면 예.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대행님께서는 이번 전당대회 좀 출마 생각이 있으신지 향후 또 어떤 행보 보이실지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제가 7월 25일 전당대회를 잘 준비하는 것이 권한대행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내를 잘 추슬러내는 것, 이 두 가지에 집중하고 있고요. 다음 주 정도 그래서 다른 일체 생각을 할 여지가 없었고요. 뭐 지역에 다니면서 호남에 가서 낙선하신 분들 또 당선자들 만나고 이야기 듣고 당의 진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한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요. 잘 당이 추슬러지는 대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 저도 여러 가지 저 개인의 거취에 대한 생각도 좀 가다듬어야 된다. 아직은 그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예. 예, 혹시 남아있는 질문이 있으실까 모르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좀 마무리해도 될까요? 예. 그러면 권한대행께서 네.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팀이 되는 것과 강팀이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원팀이 될 것이냐, 민주진보개혁진영이. 그 원팀이 되는 방법론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원팀이 강팀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원팀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제5기 민주정부를 이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지향은 분명해야 하고요. 강팀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평가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팀의 지향, 강팀의 조건을 만들기 위한 끊임없는 토론과 질문은 이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원팀의 지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강팀이 되기 위한 질문과 토론 역시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원팀의 지향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눈보라 몰아치던 눈송이 날리던 광장에서 세웠던 선명한 개혁의 가치를 고수하는 정당, 민생 개혁의 가치를 고수하는 정당, 검찰개혁, 정치개혁, 사회 대개혁이라는 광장과 또 정치권이 합의했던 그 깃발을 선명하게 들고 있는 정당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연대와 통합의 단단한 기둥이 되고 민생개혁의 촉진자, 민생개혁의 쇄빙선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